해볼 것 다 해보고 온 메인보드예요. 8개만 있는 거네요. 분실된 것 같아요. 에이, IC를 이렇게 다 뜯을 정도까지 하신 분이 보드 수압을 안 했을 리가 없죠. 저는 켜볼게요. 자, 삼성 로고 나와라! 안녕하세요, 꼬마신발입니다. 오늘 늦은 밤 제가 또 스마트폰을 복구해야 되는데 조금 독특한 게 입고가 돼서 소개를 해보려고 이렇게 또 영상을 촬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입고된 스마트폰은 갤럭시 S21 플러스 모델입니다. 침수된 스마트폰인데요, 다른 업체에서 복구할 수 없다 라고 진단을 받아서 저희 쪽에 입고가 된 건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길래 제가 또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할 메인보드를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보시고 이상한 점을 찾으셨나요? 뒤로 돌려볼게요. 혹시 이상한 점을 찾으셨나요? 네, 상태로 봤을 땐 침수가 좀 심각했던 것 같은데 현미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PMIC, 네, 사운드, 네, 무선, 충전, 그 다음에 충전 모듈이랑 또 NFC 칩이랑 지금 다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떨어져 있고 여기는 아마 인덕터가 있던 자리인 것 같은데 떨어져 있고요. 이렇게 콘덴서도 떨어져 있습니다. 와, 전 진짜 물어보고 싶네요. 이분은 누구시죠 대체?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작업을 하셨다는 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칩오프도 하셨던 걸까요? 여기에는 네, 배터리 단자, 배터리 연결하는 단자도 지금 현재 다 떨어져 있고요. 이거는 스위치 접점 부분인데 스위치 접점 부분도 한쪽 면이 네, 떨어져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네, 측면도 지금 보시면 여기저기 볼람 묻어 있고 또 여기는 지금 보시면 사이가 떠 있죠. 이게 흔히 말하는 해볼 것 다 해보고 온 메인보드예요. 네, 지금 층분리까지 다 하셨던 걸로 예상은 됩니다. 이 정도로 IC를 다 제거할 정도면 보통 실력자는 아니신 것 같은데 배터리 뒤쪽에다 이렇게 붙여 놓으셨어요. 여기 밑에 보면 부식된 게 보이죠? 뭐 잘 찾으신 거예요. 부식된 걸 찾으신 건 다 찾으신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아홉, 열. 8개만 있는 거네요. 분실된 것 같아요. 이런 상태의 메인보드입니다. 이 정도 되면 대부분은 이제 손 안 대고 그냥 작업비만 받고 그냥 기부업 합니다. 네,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쪽까지 연락이 오신 거니까 저희가 포기할 수 없겠죠.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지금 그 수압할 보드를 확보를 해놨어요. 별도로 네, 칩오프를 해서 보드 수압을 하진 않으신 거겠죠. 이렇게까지 IC를 다 드러내신 분이 칩오프는 안 해보셨다. 정말 그런지 아니면 제가 못 찾은 건지 띄워볼게요. LPDDR부터 떼보겠습니다. 언더필 같은데요. 에이, IC를 이렇게 다 뜯을 정도까지 하신 분이 보드 수압을 안 했을 리가 없죠. 네, 안 하셨을 리가 없죠. 언더필이 그대로 발라져 있습니다. 언더필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다는 건 이전 업체에서는 네, 보드 수압을 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 AP 쪽 고장이 아닐 가능성도 매우 높은 거고 그냥 뜯다 끝내신 것 같은데 저렇게까지 열심히 IC를 다 뜯으셨는데 정말 그냥 뜯고 끝내신 건가? AP도 같이 뜯을게요. 다른 부품들은 무시하겠습니다. 네, AP 쪽 위주로만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AP 밑에 언더필드 보이시죠? 손 안 댄 겁니다. AP 손 안 댔고요. 다음은 메모리입니다. 이전에 작업하신 분이 플럭스를 좀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언더필이 보이네요. 네, 보이시죠? 여기 언더필 그대로 붙어있죠? 네, 그대로 붙어있습니다. 언더필이 여기 보시면 네, 다 그대로 붙어있어요. 지금 9개, 10개나 되는 IC를 모두 뜯으신 분이 정작 보드 수압은 안 하셨어요. 제가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IC를 9개든 10개든 다 뜯었으면 여기다가 실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좋습니다. 일단 이제 이전엔 어떻게 하셨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지금부터는 복구에만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자, 이제 리볼링을 해야겠죠? 자, 리볼링을 위해서 세척부터 좀 진행을 할게요. 자, 인도는 350도에 놓고요.
저온 납을 묻혀줍니다. 아직은 언더필이 그대로 붙어있죠. 이렇게 싹 하고 한 번씩 묻혀준다 생각을 한 다음에 솔더익으로 한번 닦아주겠습니다. 자, 이 리볼링은요,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이 경험은 무시 못합니다. 자, 나노블럭으로 세척을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잘 떨어집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문지르고 있으면 잘 떨어져요.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깨끗해지고 있죠. 자, 일단 윗면도 한번 정리를 해주고 다시 내려올게요. AP가 고장이 났는지 혹은 메모리가 고장이 났는지, 만약에 오늘 제가 작업을 했는데 AP랑 메모리까지 다 누가 뜯어놨다 그러면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라고 전제하고 볼 수 있겠지만, IC는 다 뜯어놨는데 AP랑 메모리는 손으로 안 댔어요. 그러면 얘가 좀 희망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물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윗면은 깨끗하게 세척이 끝난 걸로 확인이 됩니다. 깨끗하죠. 자, 다시 뒷면. 이쪽 면이 아직 덜 끝난 데가 있어서 플럭스 좀 발라주면서 리페어 페이스트도 좀 발라줄게요. 접점 살릴 때는 얘만한 게 없어서. 열을 쓰지 않고 닦을 수 있는 게 사실은 가장 베스트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열을 쓰지 않은 거죠. 약품으로만 처리하는 경우. 네, 끝났습니다. 자, 깨끗하게 닦아놨습니다. 다음은 메모리. 다시 플럭스 좀 발라주고, 자, 유연납으로 덧칠해줍니다. 이때 인두 끝이 좀 뭉툭하신 분들은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언더필을 살짝 밀어주셔도 되긴 돼요. 자, 묻어있던 언더필들이 싹 닦이죠. 위에 있던 게 날아가는 느낌. 네, 싹 날렸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은 LPDDR입니다. 리페어 페이스트를 좀 바르고 시작할게요. 자, 여기 보면 적점이 떨어졌네. 보이세요? 적점 떨어진 거. 3개가 떨어졌어요. 근데 심지어 이 3개 다 쓰는 겁니다. 보이시죠? 네, 여기 갈색으로 변한 부분, 이게 다 지금 접점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 둘, 이 위에까지 3개. 그러면 이거는 다른 애를 데려와서 대체하겠습니다. 리볼링까지 잘 되어 있는 걸 찾아왔어요. 새 거 같죠? 네, 방금 전에 따로 해봤습니다. 자, 이제 AP랑 메모리를 해야겠죠? AP입니다. 이렇게 자리에 맞춰서 올려놔주면 끝. 그러면 가장 어려운 건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 볼람만 발라주면 되는데요. 잘 보시면 이 가운데 2칸이 안 뚫려도 되는 곳이 뚫려 있습니다. 이따가 저곳은 리볼링이 끝나면 저기 있는 볼랍은 무조건 치워줘야 됩니다. 만약에 치우지 않고 자리 잡는다고 열을 가하게 되면 쟤네들이 옆 칸으로 넘어가서 볼랍 하나가 말도 안 되게 커지겠죠? 385도 풍속 40. 먼저 주변 예열을 해주고요. 녹이기 시작하면 됩니다. 샤샹. 잘 녹고 있죠? 잘은 모르겠지만 이걸 보고 있으면 평화가 와요, 마음속에. 네, 볼 하나는 해소한 것 같습니다. 이거였죠? 근데 여기 지금 안 붙은 게 있어서 이것만 붙일게요. 요거요, 요거. 이게 안 붙었어요. 네, 붙었습니다. 네, AP만 잘 처리되면 나머지는 이제 좀 쉬운 편이라 AP 할 때가 제일 긴장돼요. 근데 최근에는 또 이 보드 수압이 성공률이 거의 90% 이상이었기 때문에 조금 기대는 합니다. 이번에도 잘 되지 않을까. 침수였으니까 메모리랑 AP가 고장날 가능성이 그렇게 막 높은 건 아니어서 조금은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침수로 인해서 AP가 고장나는 사례, 메모리 고장나는 사례가 있어요. 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자,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메모리.
네, 리볼링이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모리만 자리를 좀 잡아줄게요. 자리를 제대로 안 잡으면 이런 반달 모양이 나와요. 그럼 제대로 실장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전 얘네들이 줄 맞출 때가 기분이 제일 좋아요. 짜잔. 네, 이렇게 3개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복구 확률을 높이기 위한 팁이 있다면 잘 식혀주고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보드 수압용 메인보드입니다. AP랑 메모리만 없는 보드예요. AP 먼저 실장할게요. 깨끗합니다. 좋아요. 플러스가 살짝 빠져나오기 시작하면 대부분 실장이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냉각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냉각이 잘 되면 성공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끝나면 바로 메모리로 실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메모리는 메인보드가 좀 뜨거울 테니까 이렇게 조금만 해줘도 바로 이렇게 녹죠. 이렇게 가이드라인 맞춰서 자리만 잡아주면 됩니다. 자, 옆에 AP가 충분히 식었으니까 메모리를 먼저 실장을 합니다. 이렇게 움직였을 때 고정이 잘 되면 끝. 자, 이제 마지막으로 LPDDR입니다. 자, 위에 열기가 남아있을 때 플러스를 먼저 좀 발라줄게요. 이 화살표 위치를 맞춰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자,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 열이 식었다 싶으면 마지막으로 LPDDR 실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에를 보고 있다가 얘가 움직일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네, 잘 붙었습니다. 메모리랑 AP, 그 다음 위에 붙인 LPDDR까지 이쁘게 잘 붙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냉각시킬 동안에 혹시 주변 소자에 납이 굴러가서 쇼트가 난 건 있지 않나 한 번 더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전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가장 긴장되는 시간, 과연 부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실패로 끝날 것인가. 워낙 상태가 안 좋은 거라 한번 했는데 안 되면 다시 재도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전원선 연결했고요. 전원 켜볼게요. 자, 삼성 로고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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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로고 나와라! 나왔다! 예, 나왔습니다. 한 방에 성공했습니다. 자, 타업체 복구 실패건. 네, 이거 어떤 분이 보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보드 수압을 안 하신 게 좀 아쉽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부팅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데이터까지만 추출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한 볼랍의 온도, 그리고 현재 플럭스의 양, 여러 가지로 고려했을 때 이 스마트폰의 내구성이 현재 결코 좋지 않아요.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용도까지만 작업을 한 거지, 그 이상 뭐 오래 두고두고 쓸 때까지 쓸 수 있게끔 수리를 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데이터가 추출되면 고객님께 안전하게 데이터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좀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복구가 안 됐다 하더라도 데이터가 나오는 사례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데이터가 있다면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백업이겠죠. 백업 잘 해놓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혹시라도 정말 중요한 데이터가 있으시다면 저희 쪽 비즈니스 메일이나 아니면은 카카오톡 문의사항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